수업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이 진짜 많이 하는 착각, 시험 기간 돌입하면 그때부터 공부할게요. 그래서 시험 날짜 발표되고 그 4주 전, 중학생은 4주 전, 고등학생은 6주 전, 그때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번 수업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매번 수업에 차곡차곡 쌓아온 내용들을 시험 직전에 정리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백지노트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 책을 먼저 읽고 정리를 해. 그 다음에 다른 색 펜을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안 적은 게 있으면 다른 색 펜으로 적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자습서를 열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여기에다 놓치고 안 쓴 부분이 있으면 또 이번에 파란색 펜을 들어. 자습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있으면 그걸 또 적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원에 대해서 모든 자습서, 선생님의 수업 내용, 학원에서의 수업 내용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에 다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할 때는 글씨를 뜨문뜨문 간격을 두고 이렇게 적고 오답을 정리할 칸도 비워두는 거죠. 그랬다가 그거를 빨간색 펜, 파란색 펜, 초록색 펜 해가지고 내용을 추가해가고 자기가 틀린 것들 형광펜으로 체크를 할 때 이거를 이제 단권화라고도 불러요. 수능 공부를 할 때 단권화가 너무 필요한데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사회과목 책이라고 하면 그 공책을 하나를 1학년 때부터 쭉 가지고 가면 그게 나만의 자습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게 정보를 취합해서 하나에 묶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아이들이 계획표 없이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학원 다니니까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지만 학원에서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아는 걸 떠들었을 뿐이지 아이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표 짜서 내가 이걸 했는지 확인하는 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지겨우면 한 과목 오래 하지 말고 시간 50분 단위로 끊어서 번갈아서 공부하는 것도 너무 좋고 시험 전날에는 빈칸을 채워가면서 내가 빠진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서술형을 놓치면 절대 고득점이 안 나옵니다. 30점, 40점까지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형 위주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지에다 기재하고 이런 내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들은 제가 어머니들한테 가르치자고 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자료들이 있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서술형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도대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거에 대한 뭐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쓰라 그러면 아이들은 결과에서 끝나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문장 작성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조사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나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게 끝나는 아이들이 요즘에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정말 못 써요. 제가 체크하면서 이렇게 글씨 쓰면 체크 안 해줘 라고 하는 아이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서술형의 답안지에다 그렇게 쓰면 맞는 답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핵심 개념 기재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확히 모르면 아예 안 쓰고 비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라도 쓰면 아이들 평균 점수가 너무 낮은 경우에는 살짝만 얹어도 점수를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는 내용은 다 쓰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또 아는 내용 다 쓰라 그러면 주절주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다 써서 오히려 깎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도대체 이 문제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리하고 그런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목별로 뭐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문학작품 확장부터 소통의 글쓰기, 쉬운 글쓰기 국어는 정말 좋은 책이고요. 영어로는 발칙한 영어 이런 것들 아이들이 공부에 머리를 깨워줄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라고 하는 권장 도서 수학에도 이제 개념 이해하고 이야기처럼 접근을 해도 세계를 바꾼 이런 시리즈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책들이니까 한번 읽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배우는 학습 과목이 많은데 모든 걸 공부할 때 기본이 바로 독해력이에요. 문제를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읽은 지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전달하려고 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어려웠던 수능 국어 지문이에요. 근데 저도 보면 너무나 어렵고요. 국어 지문에 과학 나오고 경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고 이 지문을 보기를 보고 얘를 이용해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 지문 하나를 정말 2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뭘 보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글 읽기가 안 되는 아이들은 수능을 못 풀 수밖에 없고 수능에서 점수가 가장 올라가기 어려운 과목이 국어예요.
근데 국어가 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은 아예 안 하고 1등급이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 어릴 때 키워줬던 그 독해력이고 이해력이고 주제를 분석하는 능력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큰아들 외대부고 나오고 서울대 경영학과 간 큰아들은 사실 말씀드리면 외대부고 국제과정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한국 과목을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얘가 홍콩대학으로 진학을 했다가 안 맞아서 다시 돌아오고 홍콩에 뭐 사건도 터지고 돌아와서 4개월 준비하고 서울대를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 제가 이제 아이가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수능을 쳐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국어 시험지를 주고 이게 네가 점수가 나오면 할 수 있어 했더니 공부 하나도 안 한 채로 그냥 2등급 시험이 점수가 나와서 수능에 도전을 했고 그냥 해서 총 모든 과목에서 2개를 틀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책을 좋아했고 디베이트를 해가지고 논리를 배운 애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도 있고 저희 막내처럼 아예 잡히지가 않아서 국어가 수정이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 시절에 두뇌를 키우는 거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과연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갔으니까 있겠지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무리 해도 오르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